혈관 확장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풍선 성형술은 좁아진 부위에 의학적인 풍선을 넣어서 이것들을 아주 고압으로 팽창을 시켜서 혈관을 넓혀주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 앞 바로 후방부에 좁은 부위가 보이게 되고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펼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호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뒤쪽으로 혈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텐트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모기장을 둥글둥글하게 김밥처럼 말아서 옆으로 피는 힘을 강화시킨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루프 그래프트, 루프 인조혈관을 삽입한 지 굉장히 얼마 안 돼서 내혈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 아깝죠.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환자의 팔이 붓고 표제 정맥이 굉장히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심 정맥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중심 정맥이 막히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시술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은 측면이 있는데요. 어찌어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중심 정맥을 통과를 시켰고 이 정도 상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이미 혈관이 말라붙은 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만 풍선 확장술만을 해서는 개통률을 기대를 해보기가 어렵겠고 그래서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좀 이렇게 개통 기간을 좀 길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이나 또는 1년 정도에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스텐트에 대해서만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셔서 편안하게 삽입했던 인조혈관을 잘 사용하고 계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 적용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텐트에 비해서 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스텐트에 껍질을 씌워놓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보험이 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파열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다행히 최근에 인조혈관과 정맥을 문합해 놓은 부위에 한해서 스텐트 그래프트를 삽입을 할 수 있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서 현재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이제 일자형 인조혈관이 되겠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문합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혈관과 자가혈관을 문합해 놓은 부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늘 잘 좁아지는 부위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막혀서 병원에 내원해서 풍선 성형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던 분인데요.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트 그래프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험이 적용이 돼서 다행히 삽입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1년도 넘어도 전혀 이상 없이 후석을 잘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축소술 같은 경우는 수술적으로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지만 그렇게 혈관이 막 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혈관을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루프 인조혈관이 되겠는데 반복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천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인조혈관은 터지고 인조혈관이 터진 부위로 가성동맥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가성동맥류가 바로 이 혈관 안에서 와류를 발생시켜서 혈류를 느리게 되고 피가 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피는 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혈전에 의해서 막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혈관 성형술을 시행받으시는 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텐 그래프트라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던 가성동맥류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은 부분에 천재를 하는 것이 금기였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되면은 굳이 뭐 다른 데가 멀쩡할 때는 안 찌르지만 다른 데가 찌를 데가 없으면은 이런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한 부위도 바늘을 찔러서 천재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와류에 의해서 발생했던 혈전들에 의해서 동정맥류가 부전됐던 증상들이 싹 사라진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러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고안하신 혈관 축소술이 되겠는데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윗팔에 거의 구렁이 한 마리가 있죠. 계속해서 천자한 부분을 계속 천자하게 되고 혈관이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커진 데를 안에다가 풍선을 넣고 이 풍선 크기만큼 한 4mm에서 5mm 정도 만큼 밖에서 이 실을 통해서 조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혈관들 그리고 과대한 유입 혈류량을 수술적인 치료 없이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고 이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두 군데를 묶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 묶어서 유입되는 혈류량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점차 혈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도 비수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동맥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류가 발생해서 혈전이 꽉 막히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절개를 크게 넣은 편인데 요거에 한 절반 정도만 절개를 넣어도 충분합니다. 절반 정도만 절개를 넣고 이 절개를 틈을 타서 손가락으로 혈전을 조금씩 짜주면은 혈전이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편하게 혈전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보여드린 환자분인데 석회가 굉장히 심해서 기구들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어쨌든 겨우겨우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해서 이 부분을
절개해서 혈전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혈전들을 다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석회와 침착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맥에서 동정맥류로 들어오는 혈류가 굉장히 부족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스텐트를 삽입을 했고,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에는 동정맥류의 혈류가 굉장히 빠르고 좋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투석을 잘 받으셨던 그런 증례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량의 혈전들을 끄집어냈던 그런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혈관의 직선화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투석을 하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계속해서 꾸불꾸불 제대로 된 길로 나가지 않는, 출구 혈류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은 그런 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수술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루프 인조 혈관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는 여기 동맥을 이은 부분과 정맥을 이은 부분이, 정맥이 이쪽으로 쭉 이 파란색 점선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기는 이미 막혔고, 이렇게 측부 혈류들을 통해서 국도랑 지방도를 통해서 이제 혈류가 어느 정도 어찌어찌 갑니다. 일단 피가 어찌어찌 가기 때문에 이 투석 자체는 되지만, 투석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알람이 울리게 되고 혈류가 모자라게 되고 투석을 다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길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겨우겨우 잘 차단해서 아주 반듯한 고속도로로 만들어드린 그런 케이스들도 왕왕 존재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곁가지 결찰술 또는 색전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기를 때 좀 나무를 쭉쭉 뻗은 이제 고든 나무로 기르거나, 또는 이제 뭐 열매가 잘 맺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착착착착 잘 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잘 쳐줘서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를 만들듯이, 동정맥류도 잔가지들을 착착착 쳐줘야 튼튼하고 성숙하고 투석하기 좋은 동정맥류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곁가지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곁가지로 인해서 동정맥류가 성숙이 안 되는 측면, 그 다음에 잘 성숙된 동정맥류를 하더라도 곁가지로 빠지는 혈류가 많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늘을 찌르는 환자 부위에 혈류가 부족해서 투석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혈류 같은 경우는 잘 피가 흐르는 혈관은 계속 발전하지만 피가 잘 안 흐르는 혈관은 막히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혈관이 사라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증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곁가지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요 길을 통해서 피가 흘러야 되지만, 오랫동안 이 길은 이제 막힌 상태가 되겠고, 요 부분만 계속해서 천자를 해서 투석을 했습니다. 물론 피는 흐르기 때문에 투석은 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인 투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좁은 부위에만 천자를 해서 이 부분 굉장히 잘 늘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곁가지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 부분만 이제 피부를 살짝 박리를 해서 여기를 이제 의학적인 실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묶인 게 보이시죠? 묶인 부분으로는 더 이상 피가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고속도로로만 피가 쭉 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시술을 시행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해봤을 때 묶인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잘 묶여 있는 상황이고, 잘 동정맥류가 성장을 해서 투석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